그리고 이제 그 이사장은,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KBS 쪽에서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분이 이사장이 아니라 이제 그 조우석 이사라는 분이 계세요. 네. 아실 분도 있겠지만, 이 고영주 씨의 그 발언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작년 이제 이사가 되자마자 한번 그랬었고, 이걸 얼마 전에 또 뉴스타파 인터뷰에서도 그걸 또 재확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뭐 똑같은 생각,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거기 이사장님도 대단한 분 아닙니까, KBS? 우리 저 이인호 이사장님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뉴라이트의 데모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저희가 뭐 그분의 할아버지가 친일파라는 거 이런 건 별로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은 그 이사장님이 친일파는 아니니까, 당시에 친일 행위를 했던 건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이분이 이제 그 서양사에 이제 그 꽤 이름이 있으셨던 분이고, DJ 정부 때 실제로 뭐 핀란드 대사, 러시아 대사도 하셨던 분인데, 언젠가부터 이제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일본 일제시대 때 식민지 근대화를 시켰다라는 둥, 뭐 이승만은 그 건국의 아버지다. 그리고 종부 수립은 건국절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역사관을 갖고, 사실 이런 역사관이 여러분들이 그 깨달으셨을지 모르겠지만 KBS가 지난 10년 내내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승만 다큐가 나갔고, 간도 특사 때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백선엽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고, 거꾸로 친일과 훈장이라는, 즉 정부 수립 이후에 어떻게 친일파들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느냐, 이걸 전수 분석한 프로그램은 결국 불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담당 기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뉴스타파로 가서 그 프로그램을 마저 방송에 냈죠. 친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었다. MBC에 금기어 있었어요? 금교보다 일단 이사장에서 저희가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저 고영주라는 양반에 좀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분이 아주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근데 혹시 변호인이란 영화 다들 보셨나요? 그 사건의 영화의 배경이 됐던 사건이 불임 사건이라는 그 부산 지역에 이제 책 읽는 서클을 가지고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고영주 씨가. 그 사건뿐만 아니라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온갖 간첩 조작 사건은 거의 저분을 거쳐왔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문화방송 MBC에 이사장으로 내리꽂습니다. 그 내리꽂기 직전에 이런 발언도 하죠. 그 불임 사건의 변호인, 불임 사건 그 간첩 사건이다, 공산주의자들이다. 근데 문재인 씨도 그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으므로 문재인 씨도 공산주의자다. 이 2014년에 한 발언입니다. 저 발언이. 그러고 나서 MBC 이사장으로 왔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아마 들으면 기가 막히실 텐데, 탄핵 때 MBC가 미친 보도를 했거든요. 이 뉴스가 아니었어요, 거의. 근데 그 최승호, 이제 저희 해직 PD 출신인 최승호 선배께서 가서 물어보죠, 고영주 이사장한테. MBC 뉴스가 망가졌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으로서 책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애국 시민들의 MBC 뉴스밖에 없다고, 공정보다는 MBC 뉴스밖에 없다는 이 애국 시민들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아니 80%가 지금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런 조작된 여론을 지금 저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좀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굉장히 순수하신 분 같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MBC의 사장을 뽑는 이사회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KBS 이사장은 친일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저희 이사장님에 대한 뭐 얘기를 좋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어디가 더 망가졌냐. 사실 KBS 보면은 이사장은 졌어. 사실 우리가 뭐 용산 참사니, 세월호, 뭐 그다음에 뭐 G20,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갑자기 강대한 부국이 되는 것처럼 KBS가 떠든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망가지고 잘못된 거를 열거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많이 망가졌다, 많이 당했다, 이 얘기를 해서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시청자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뭐 이게 되거든요. 우리 딴 거 보면 되지.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KBS하고 MBC를 딱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MBC가 훨씬 망가졌습니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지표에서 다 나와요. 저희 해고자 1명, 여기 해고자 10분이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지표. 뭐 징계자, 저희 뭐 정직자에서 한 25명 되면 여기는 한 7, 80명 되실 거예요. 110명.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 뉴스 시청률을 보십시오. 뉴스 시청률. 여기 3%, 저희 몇 퍼센트냐? 9시 시청률 15%입니다. JTBC 뉴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망가진 거는 사실 KBS는 교묘하게 망가졌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뉴스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이 이른바 왜곡 보도하고 편파 보도하는 그 수법이 있는데 그 중에 공방신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이건 그 뭐 고수들이 쓰는 초식 같은 거로 보이겠지만은 그 이른바 모든 정부 여당의 불리한 사안들을 이른바 여야의 정략적인 어떤 싸움으로 공방의 틀 안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부정부패 사건도 지난 정권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저희는 공방식이라고 내부에서 그렇게 그냥 자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뉴스 15%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가장 높은 뉴스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게 그렇고 그래서 그 이른바 자 지금 MBC가 망가져서 시청률 아무도 안 보는 그럼 흉기나 무기가 되기 어려워요. 하지만 KBS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뉴스타파의 대표로 계신 이제 김용진 대표가 이제 저희 KBS 기자 출신인데 이분이 KBS에서 글을 썼다가 정직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글 제목이 KBS 뉴스의 영향력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물론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지만 아주 생활에 습관적으로 많은 분들 어떤 무슨 보수층만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이렇게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지상파만 틀어놓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 중에서 KBS만 틀어놓는데. 이 논리로 나오니 안 되겠네요. 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그 방송국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쭉 들어왔지만 일반 시민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느 기자도 그러지만은 저희가 줄탁동시라는 이 이제 한자성어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희 싸움을 얘기해서. 즉, 병아리가 그 이른바 이제 알을 깨고 나올 때 안에서 쪼듯이 어미새가 같이 동시에 쪄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저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싸울 거고, 뭐 파업을 할 거고, 파업도 강하게 할 거고,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울 텐데 문제는 그것만 갖고는 여전히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밖에서 쪼아줄 분들이 저는 두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사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이에요. 우리 국민들 재산이란 말이죠. KBS 다니는 우리 직원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 거잖아요. 수신료 내시고 정부 돈 다 내서 100%로 만들어진 공영방송사란 말이죠. 우리 거 그냥 찾아오는 건데 도와주셔야 되고 당장 우리 내일 모레 KBS 앞에서 집회합니다. 이른바 돌마고라 그래가지고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첫 집회인데 연합 집회인가요? 그렇죠. 예, 근데 돌아가면서 KBS 앞에서 한 번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저녁 때 하고 오시면 뭐 시원한 빙수도 드리고 이러면 안 되나요? 마치 무슨 보상을 바라고 오시라는 건 아닌데 아니 진짜로 주긴 주냐고 그러니까 빙수를. 저희 거짓말 안 하죠.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몇 명까지 커버가 돼요? 빙수? 뭐 떨어지면 생수로 대체하겠지만 예,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왜 방통위원장 얘기 꺼냈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방통위원회가 이제 꾸려지면 이제 이 공영방송에 관할 감독기구가 되는데 지금 박문진 이사도 그렇고 KBS 이사도 그렇고 거기에 근거가 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이런 것들 정면으로 어기면서 이사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법을 어기는 사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죠? 법을 어기면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부 때는 그걸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을 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자격이 없는 이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통위에서 자격을 묻고 필요하다면은 바꿔야죠. 공영방송 사장이 임기가 있습니다. 근데 김장겸 사장은 알박기로 지난 2월 탄핵 국면에서 이제 사장이 돼서 2020년 2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공영방송 사장은 의무가 있습니다. 권력이나
정권이나 정치권이나 재벌로부터 압력 막아주고 밑에 기자 PD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우산이 돼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하면 임기 보장해야죠. 근데 그 역할 못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보장이 돼 있죠. 5년이라는. 국회가 파면했습니다. 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국회가 자발적으로 결코 자신들에게 부담이 갈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행사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불의의 문제를 삼고 정의를 외치고 헌법 가치를 회복할 것을 외친 그 순간부터 국회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대통령을 파면한 겁니다. 저는 방송이 MBC, KBS에 혹시 리즈 시절 기억하신다면 그 시절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느끼신다면 권력기관들이 국회도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국민을 무서워하도록 다시 촛불을 들어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가 지난 10년간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이젠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MBC, KBS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수님. 저희가 1시간을 기다렸는데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엊그저께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KBS에 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몇 차례 이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오시더라도, 방송 문제 때문에 오시더라도 사장은 만나지 말아달라. 왜냐? 지금 직원들이 다 나가달라고 하고 싸우고 있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공영방송사장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만나시게 되면은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사장이 버틴다. 근데 결국은 만나고 가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저희 아까 영상을 보셨겠지만 도청이라는 어마어마한 범법행위와 연관된 것들이 KBS에 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발까지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신데 지금 저는 분명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도청 사건 재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장관 MBC, KBS 사장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시그널을 줍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거는 한번 정리해 주세요. 매주 금요일에 촛불 집회를. 네네. KBS에서 한 번 하고 네. 매주 이제 금요일 7시 KBS 앞, 다음 주 이제 28일이 되겠죠? 네. 그때는 MBC 상암동 네. 앞에서 하고 그 다음 8월 4일 KBS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때까지 그 일정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실 찾아볼 곳이 많은데요.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KBS 본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돌마고라고 치시면은 아마 일정 나올 겁니다. 돌마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책 읽는 서클을 가지고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고영주 씨가. 그 사건뿐만 아니라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온갖 간첩 조작 사건은 거의 저분을 거쳐갔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문화방송 MBC에 이사장으로 내리꽂습니다. 그 내리꽂기 직전에 이런 발언도 하죠. 그 불임 사건의 변호인, 불임 사건 그 간첩 사건이다, 공산주의자들이다. 근데 문재인 씨도 그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으므로 문재인 씨도 공산주의자다. 이 2014년에 한 발언입니다. 저 발언이. 그러고 나서 MBC 이사장으로 왔는데 최근에 언젠가부터 이제 뉴라이트 역사관,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일본 일제시대 때 식민지 근대화를 시켰다라는 둥, 뭐 이승만은 그 건국의 아버지다. 그리고 종부 수립은 건국절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역사관을 갖고 사실 이런 역사관이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을지 모르겠지만 KBS가 지난 10년 내내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승만 다큐가 나갔고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백선엽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고 거꾸로 친일과 훈장이라는 즉 정부 수립 이후에 어떻게 친일파들이 지금도 여전히 뭐 똑같은 생각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거기 이사장님도 대단한 분 아닙니까? KBS? 우리 이인호 이사장님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뉴라이트의 데모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저희가 뭐 그분의 할아버지가 친일파라는 거 이런 건 별로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은 그 이사장님이 친일파는 아니니까 당시에 친일 행위를 했던 건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이분이 이제 그 서양사에 이제 그 꽤 이름이 있으셨던 분이고 DJ 정부 때 실제로 뭐 핀란드 대사, 러시아 대사도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 이사장은,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KBS 쪽에서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분이 이사장이 아니라 이제 그 조우석 이사라는 분이 계세요. 네. 뭐 아실 분도 있겠지만 이 고영주 씨의 그 발언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작년 이제 이사가 되자마자 한번 그랬었고, 이걸 얼마 전에 또 뉴스타파 인터뷰에서도 그걸 또 재확인해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느냐, 이걸 전수 분석한 프로그램은 결국 불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담당 기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뉴스타파로 가서 그 프로그램을 마저 방송에 냈죠. 친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었다. MBC에 금기어 있었어요? 금교보다 일단 이사장에서 저희가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저 고영주라는 양반에 좀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분이 아주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근데 혹시 변호인이란 영화 다들 보셨나요? 그 사건의 영화의 배경이 됐던 사건이 부림 사건이라는 그 부산 지역의